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어디냐면 4번의 가스 용기입니다. 그죠? 가스 용기. 자, 가스 용기 1번에 보면 산소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 용기, 이제 지웠지만은 산소 용기는 뭐 어떤 걸 쓰느냐 그랬을 때 기억에 보면 이음매가 없는 거. 그죠? 이음매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강철제를 사용하고요.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35도씨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150kg. 150kg per 센티미터 자승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우리 기본수엔 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자, 이게 또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거 우리 용접봉에서 킬로그램 per 밀리미터 자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압력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다 뭘로 바꾸는 겁니까? 메가파스칼로 바꾸는 겁니다. 또는 뉴턴 per 밀리미터 자승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때 이거는 나누기 10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다? 15메가파스칼 또는 뉴턴 퍼 밀리미터 자승입니다. 자,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5도씨에서 15메가파스칼 이상. 자, 요게 뭐냐면 우리 지금 요게 우리 산소 용기의 뭐야? 고압입니다. 고압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돼 있다라는 거고, 니은에 보면은요, 니은 디귿에 보면 산소 용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내부 용적이 얼마다? 33.7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보통 우리 얼마? 40리터짜리들 또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리터 됐고, 여기 33.7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산소 용기 호충이 5000리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40리터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40리터는 40리터 곱하기 이거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거 여기서 이거 곱했는데, 15 하면 얼마입니까? 얼마? 600이네요. 그죠? 600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리터의 것이다라는 거죠.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다 이제 옛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도 그런 게 이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압력 조정기 5번에 압력 조정기 보면은요, 거기에 2번에도 또 있죠. 35도씨에서 15메가파스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압은 3에서 4kg라 그랬는데, 자, 3에서 뭐라 그랬어요? 4kg. per 센티미터 자승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다? 여기서 하면 0.3에서 0.4 메가파스칼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책엔 또 이렇게도 돼 있지만 우리가 저압은 이 정도로도 봅니다. 0.5 메가파스칼. 수치 너무 연연하지는 마십시오. 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0. 요게 저압이 요 정도고 고압은 요거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2번, 조그만 거 2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토치의 운봉법 이렇게 돼 있어요. 용접 방법. 이래서, 자, 우리 운봉법에는 전진법이 있고요. 전진. 그 다음에 전진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후진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진은 뭐냐면 앞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토치, 아까 그 불꽃 나오는 토치하고 용접하고 방향이 같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후진은 말 그대로 반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진, 후진. 그러면 언제 전진을 하고 언제 후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판 두께로 얘기합니다. 판 두께 기준이 5mm입니다. 5mm 두께 판을 기준으로 해서 5mm 이하일 때는 전진법으로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5mm 이상일 때는 후진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5mm 이하니까 얇은 거, 얇은 판일 때, 이거는 두꺼운 판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진법, 후진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계속 거기 밑에 이제 가스 용접용 기구가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요런 것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아까 이렇게 용접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접을 가스든지 아크든지, 아이고 뭐 이렇게 삐딱하게 그랬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그 용접에 대한 우리 명칭을 좀 알자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요거, 요 빨간색, 요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용융금속이라 그럽니다. 용융금속. 자, 그러니까 용융금속이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용접봉이 녹은 거죠? 그래서 용접봉을 얘기하는 거고요. 글자가 왜 이렇게 잘 안 써져? 자, 그 다음에 요 주위 부분, 요 부분, 또는 요 부분. 요걸 뭐라 그러냐면 융합부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녹는 거죠. 자, 융합부, 요거. 자, 이 융합부는 우리 보통 몇 도냐면 1400에서 한 1500도씨 됩니다. 자, 우리 철의 용융 온도가 얼마죠? 선철이 우리 또 항상 하는 거잖아요. 1539도. 자, 이런 거.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부분. 자, 요 부분.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 요거 2번이 이렇게 화살표로 해줄까? 아주 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변질부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이렇게 된 거를 원질부. 자, 그래서 요런 명칭도 우리가 조금 아는 게 좋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이제 토치 이렇게 나왔어요. 또 얘기 좀 아까 우리 글 이렇게, 그죠? 우리 나오는 게, 요게 토치입니다. 토치에 대한 거고요. 자, 그게 이제 우리 1번 토치 나와 있고, 넘겨서 보면은요, 3번에 보면 팁이라 그러는데, 요 불 나오는 거, 여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불꽃이 나오는 요 구멍을 갖다가 팁이라 그런다라는 거죠. 팁.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팁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불꽃이 나오는 구멍인데, 자, 니은하고 디귿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팁은 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식이 있고, 프랑스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식이 있다? 독일식이 있다라는 거죠. 팁에. 자, 그래서 독일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그랬을 때, 자, 우리 독일식 니은해 보자고요. 토치의 팁 번호는 영광판에, 그 다음, 용접 가능 두께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독일식은 어떻게 돼요? 용접 가능 판 두께로 한다라는 거죠. 두께로 해서 두께에 따라서 용접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요게 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호로 표시하는데 5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5번 팁이다 그러면 이거는 5mm, 판 두께가 5mm인 거, 5mm인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용접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자, 우리 프랑스식 어디 있습니까? 디귿에 돼 있죠. 표준 불꽃이라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또 우리 불꽃에 얘기했습니다. 표준 불꽃을 중성 불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불꽃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 불꽃이 1시간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시간당 아세틸렌 사용량을 얘기합니다. 자, 요걸로 해서 우리가 프랑스식은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독일은 뭐예요? 판 두께. 이거는 무슨 상태일 때? 표준 불꽃 상태일 때 1시간당 아세틸렌을 얼만큼 쓰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터 per hour잖아요. 1시간당 리터. 근데 우리 또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1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1이 아니고 뭐예요? 시간당 리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랑스식에서 보면은 우리 만약에 500번 이렇게 써 있다 그러기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뭡니까? 1시간에 아세틸렌 얼마? 500리터를 사용한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팁에 대한 요 분류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아는 게 좋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8번 가스 용접용 보호구 및 공구 보안경. 2번에 팁 클리너. 그다음에 세 번째 토치라이터. 불 붙이는 걸 토치라이터라 그랬어요. 그냥 읽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9번에 가스 용접용 재료, 용접봉 뭐 읽어 주시면 되고 별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10번에 보면 용제 읽어 주시면 되고 11번 가스 용접이 재와 안전. 자, 우리 가스 용접에서는 이 아세틸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죠?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안전장치. 만약에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 역화 또는 역류. 산소가 그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 역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세틸렌 그 호수가 있죠. 호수가 아까 지웠는데 산소 그다음에 아세틸렌인데 여기에 뭐다? 안전장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가스 절단입니다. 자, 요건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스 절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가스로 해서 절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스를 금속을 절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판이 있을 때, 자, 우리가 뭐 이런 모양을 잘라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는 뭐 이런 모양을 잘라내고 싶다. 이랬을 때, 가스로 해서 어떻게 잘 뜨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처음에는 모재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한다, 이게 예열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뜨겁게 달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모재를 가열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은요, 산소를 갖다가 분출하는 겁니다. 가스 절단할 때. 자, 그러니까 이 가스 절단하는 저게 이제 별도로 있는 거죠, 기구가. 여기에다가 가스, 우리가 가스를 잘라내는 부분에다가 가스를 분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부분이 산화철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산화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게 가스 절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번에 보면 가스 절단의 원리, 지금 거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모재를 가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도가 높은, 지금 얘기인데 산소를 분출을 해서 그 부분이 뭐가 되는 거? 산화철이 되게 한다는 거죠. 산화철이 돼서 녹아서 산소의 유출에 비해서 호흡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반응식에서도 보면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봐도 뭐가 산소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산소가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절단이 된다라는 걸 써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가스 절단도 우리 기본서에 또 안 나왔지만은 가스 절단도 아까 저 팁같이 무슨 식이 있습니까? 프랑스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식이 있다? 독일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보면은요. 자, 우리 프랑스식 같은 경우는 동심형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거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심형.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프랑스식은 동심면이라는 거는, 자, 절단할 때 나오는 게 어떻게 된다? 요런 홀에서, 요걸 하나로, 한 홀에서 나와서, 여기 가스가 나오고, 모재를 가열하고 이런다라는 거죠. 독일식은 이심형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두 개가 별도로 나온다라는 거죠. 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열을 시키는 게 나오는 거고, 자, 요걸 예열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나오는 거? 산소를 분출하는 거니까 산소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게 이심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을 때 프랑스식은 곡선을 절단을 할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곡선을 절단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독일식은 이거에 비해서 직선을 갖다가 절단할 때 사용하는 게 독일식이다. 자, 그래서, 자, 요런 말들. 자, 이런 거하고, 요거, 곡선, 직선.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조금 아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게 우리 쭉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 가스, 그죠? 가스 이 정도 보시면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스에서 요것도 좀, 가스 절단의 조건에서 보면, 리을번이 있습니다. 리을번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산화물의 용융온도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절단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의 온도하고, 모재의 용융온도, 이렇게 돼 있죠. 어느 게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산화물의 용융온도는 모재의 용융온도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산화물의 용융온도가 이거 녹는 게 이게 더 높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높다 그러면 이거 다 녹아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산화물의 용융온도가 낮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얘기들이 우리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분 말도 이거 지금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자,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스 절단이 어떻게 되는가? 곤란한 금속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나와요. 자, 우리 써있죠? 가스 절단이 곤란하다. 곤란하다라는 건 요 말이 뭡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 빡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철 같은 경우는 자, 알아야 됩니다. 좀 가스 절단이 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 다음 말이 또 좋습니다. 자, 요건 곤란한 거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금속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금속. 자,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거 뭡니까? 알아주. 우리 알아주 전번에 했습니다. 알아주납.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 뭐냐? 구리, 합금.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우리 알았죠. 자, 우리 알아주납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뭐 했었습니까? 저윤금속 우리가 전에 했어요. 저윤금속은 어떤 게 있느냐 그랬을 때 알아주납. 그 다음에 마그네슘까지. 그죠? 이런 것들이 요거 이렇게 해서 되는 거. 또 우리가 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봐주시면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 지금 가스 받고, 조금 전에는 뭐냐 하면 아크에 대한 아크 용접 받고, 지금은 이제 가스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이제 납땜이 나옵니다. 납땜은 뭐 별거 볼 거 없습니다. 납땜은 아까도, 기억이 뭐 아직 생생하죠? 뭐냐, 납땜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모재를 녹인다, 안 녹인다? 안 녹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재를 녹이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게 납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납땜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경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납인데 뭐냐면은 딱딱하고 좀, 이거는 좀 소프트한 거, 이거 얘기인데. 자, 요 구별은 뭘로 하느냐 그랬을 때 용융 온도가 45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450도보다 높을 때는 경납이고, 이거 이하일 때는 연납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있죠. 자, 그런 게 써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다른 것들은 뭐 그냥 또 뭐예요? 읽어주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납땜은 자, 요 정도 보시면 뭐 전혀 무리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5번에 전기 저항 용접이 있습니다. 자, 전기 저항 용접은 저항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부재하고 자, 이런 부재를 갖다가 용접을 할 때 전기 저항 용접은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를 통하게 하면서 요 공간을 약간 띄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저항에 의해서 뭐가 발생을 하는 거다?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녹는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가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압력을 주는 거다. 그죠?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전기 저항 용접은 압접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전기 저항 용접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 아까도 했지만 다시 그 뭡니까? 우리 책에는 H라고 표현 있는데 열은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외워야 됩니다. 0.24 뭐라 그랬어요? I자승 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열량이 열이 얼마나냐 그랬을 때는 전류의 자승의 저항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공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의 3대 요소라고 있습니다. 전기 저항의 3대 요소. 자, 우리 지금 오늘은 뭐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전번주에는 좀 더 그랬는데 축축축축 나가면서, 그죠? 우리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 들으면서, 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제가 그냥 계속 나가지만은 부드럽게, 나만 부드러운가? 부드럽게 쭉쭉 그냥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저가 하는 대로 쭉 쫓아오시면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드리는 것만 이렇게 중점으로 하고, 다른 것들은 한 번 정도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자, 요 전류는 들어갑니다. 전류, 그 다음에 요 시간이 들어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압력. 그죠? 우리 뭐 합니까? 압력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세 가지고요. 요게 뭡니까? 저항이잖아. 요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 좀 써주는 거예요. 요거 3대 요소는 전류, 시간, 가압력이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알려주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저항 용접에 그 종류가 있잖아요. 자, 우리 전기 저항을 하는 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랬을 때 전기 저항에는 자, 점 용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심 용접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용접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겹치기 용접이에요. 요 세 가지는 어떻게 하는 용접이다? 겹치기 용접이다. 이래.
또는 겹친 용접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판과 판을 이렇게 겹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려볼까요? 자, 이런 판하고 이런 판이 있을 때, 자, 이런 판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겹쳐서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용접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 점, 심, 프로젝션. 자, 그 다음에 맞대기 용접이 있습니다. 맞대기로 하는 용접에는 뭐냐면 업셋 용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불꽃 나는 거, 프레시 용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먼저 구별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용은 어떤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점 용접은 뭐냐, 말 그대로 점, 더 콕콕콕 이렇게 하는 거, 점으로 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점 용접을, 점을 뭐라 그래요? 우리 스폿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폿 용접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뭔 얘기냐면, 자, 이렇게 위에서, 또는 요 밑에서, 자, 이렇게 전기를 통하게 해서, 어떻게 된다? 여기 빵! 하는 거죠. 또 요 이동해서 빵! 빵! 요렇게 하는 게 점용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용접은, 자, 심이 이게 뭐 심이 아니라 영어입니다, 영어. 심, 이렇게 됩니다. 심에서, 여기서 뭐냐 하면 이거는 직선, 선위로 하는 용접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위로 하니까 어떻게? 자, 요 그림에서 이게 길게 쭉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기밀성이 좋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젝션 용접은 뭐냐면 돌기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돌기 용접 이렇게도 얘기가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요런 모양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판에 있는데 이런 판하고 이런 판을 우리가 용접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용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콱 전기 저항을 줘서 콱 하니까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또 옆으로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가 되게? 돌기가 되게 용접을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프로젝션. 자, 지금 봤지만 다 어떻게 해서 했어요? 겹쳐서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업셋하고 프레시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맞댔다는 건 부재를 맞대고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맞대고 하는데, 자, 이거 같은 건 업셋은 먼저 어디에 많이 하냐 그랬을 때 봉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봉이 있고, 자, 이런 봉을 갖다가 그죠? 뭐야? 전기저항 용접을 할 때 이걸 붙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업셋, 그러니까 맞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열을 줘서 가하면은 어떻게 된다? 붙는 거죠. 그럼 붙으면 이렇게 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용접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쭉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면 용접하는 게. 이게 업셋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업셋 하니까 또 우리 점에 또 배웠죠. 그죠? 우리 주조에서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뭡니까? 이런 거 있어. 업셋 또는 업세팅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런 틀에다가, 그죠? 자, 이런 부재를 놓고서, 그죠? 부재를 놓고서, 여기서 압력을 가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길이는 줄어들고, 그죠? 길이가 줄어들고, 뭐, 단면은 커지는 거. 자, 이렇게 하는 걸 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업셋 또는 업세팅이라 그랬죠. 용어들이 또 이렇게 막 있네요. 자, 그래서 봉을 갖다가 두 개를 해서 붙이는 거고. 자, 프레시는 뭐냐면 불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박판이라는 건 얇은 판이나 우리 파이프 같은 거를 갖다가 전기로 붙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이프하고 자, 이런 파이프를 갖다가 접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이거랑 똑같이 만약에 업셋까지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가 쑥 올라오죠. 올라오면 여기 가운데가 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잘라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플래시를 한다라는 건 여기 그죠? 요 파이프 요 부분에다가 화약을 붙이는 겁니다.
화약을 붙여서 그 다음에 자 붙인 다음에 그죠 전기를 줘서 확 하면 요거 탁 요거에서 여기가 탁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형이 최소화가 된다는 거죠. 최소화 변형이 된다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붙이는 거. 그러면서 화약이 있으니까 붙을 때 어떻게 돼요? 확 불꽃이 나는 거죠. 불꽃이 나는 게 뭐다? 플래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있는 거 여기 살짝 잘라내도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플래시 용접이다. 자 그래서 종류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뭐 있어요? 퍼거선 용접이라고 또 있어요. 퍼거선 용접은 뭐야? 짧은 시간에 용접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퍼거선은 뭐다? 짧은 시간에 용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6번에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기타 용접법이 나와 있네요. 자, 기타 용접법. 자, 근데 이 기타 용접법도 우리 용접에서는 지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기타라 그래서 아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 이런 거는 뭐예요? 1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부분을 봐야 된다. 또 우리 이 과목이 뭡니까? 기계 일반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전반적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타 용접법에는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테르밋 용접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테르밋 용접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테르밋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책에 설명이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알루미늄하고 산화철이 그죠? 자, 여기 혼합된 분말을 갖다가 테르밋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용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얼마큼 들어있느냐 요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은 1대3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테르밋 용접은 또 이 철을 이용하는 겁니다. 녹여서 이 철로 해서 하는 용접인데요. 이거는 언제 하냐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운 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운반, 이송이 곤란한 운반이나 이송이 곤란할 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디 용접을 했어요. 아크 용접이든지 가스 용접이든지 뭐 용접을 했는데 뭐 하나를 빼먹은 거야. 빼먹었는데 또 다시 하기가 장비 들고 가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운반이나 이송하는 게 곤란할 때 이렇게 되는 얘기죠. 파손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파손 부분 용접하는 것. 용접할 때 간단하게 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하는 게 뭐냐 하면 테르밋 용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용접을 어디 했는데 하나 빼먹고 왔다 이런 얘기야. 그럼 장비 또 가져가서 하려면 아유 안 되잖아. 그럴 때 이걸로 간단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게 봉지에 들어있어요. 이런 게 알루미늄하고 산화물이 봉지에 분말로 해서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 용기에다가 넣는 겁니다. 봉지채 넣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알루미늄하고 산화철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녹여서 쓰는 거잖아요. 그 녹일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스파클이라 그럽니다. 스파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뭐냐 하면 우리 불꽃놀이 할 때 그죠? 우리 생일 축하나 뭐 할 때 보면 불 붙이면 푸죽푸죽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 막 누르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 마그네슘 이런 걸로 이제 돼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꽂습니다. 이런 스파클이라 그러는 이런 막대로 된 걸 갖다 꽂아요. 여기다가. 꽂아갖고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면 이 불에 의해서 이 열에 의해서 이게 녹는다라는 거죠. 알루미늄하고 산화철이 녹아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철이 되고 철하고 우리 거기에 그 화학 반응식이 있잖아요. 뭐하고 철하고 뭘로 된다라는 건 산화알루미늄 어떻게 되는가? Al2 산화알루미늄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거를 갖다 그래서 이제 이 철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용접을 파손 부분을 용접을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테르밋 용접이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우리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2번에 서브머지드 용접이라고 있어요. 서브머지드.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잠호 용접.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 또 유니온 멜트라고도 하고 요 말은 안 잊어버리죠. 링컨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런 말들이 어떻게 된다? 돌아가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서브머지드. 서브머지드가 요런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이렇게 수중이나 이렇게 쑥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잠호 용접 또는 유니온 멜트, 링컨 용접.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거냐 이랬을 때는, 자, 우리 용접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아까 쭉 얘기했지만 용접을 할 때는 용접봉으로 용접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돼 있습니까? 아까 중요한 뭐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피복제 역할을 하는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서브머지드 용접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센 멘봉이라 그러죠. 멘봉. 그냥 요거 용접하는 요 봉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복제는 여기다 뿌린다라는 거죠. 여기 주위에다. 피복제를 여기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서브머지드, 잠호, 유니온 멜트, 멜튼이라고 썼어요. 유니온 멜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링컨 용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서브머지드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에 나오는 게 불활성 용접입니다. 불활성 가스 용접.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겁니다.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불활성 가스의 대표 주자가 뭡니까? 아르곤 또는 알곤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런 거 많이, 또 뭐, 헬륨, 뭐 이런 것들이 불활성 가스인데, 이 알곤, 일반적으로 이거를 많이 합니다. 알곤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르곤을 이용해서 하는 게 불활성 가스 용접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 아까 배운 아크 용접이나 가스 용접 이런 것도 배웠는데, 자, 이런 거 특히 가스 용접은 어떻게 되는가? 용접을 하다 보면 뭐가 많아져요? 변형이 많이 가요. 우리 용접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변형이 아까 많이 가는 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많이 가요. 이 아크는 이거에 비해서, 가스에 비해서는 덜 가지만은 어떻든 뭐라는 거야? 변형이 간다라는 거야, 변형이.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형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용접이 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거라는 거죠. 자, 이 불활성 가스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무겁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고. 자, 우리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용접을, 여기다가 용접을 한다라는 거죠. 용접을 하는데, 하는데, 알곤을 이용하는데 참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하려고 하는데. 티그 용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미그 용접이 있습니다. 티그, 미그. 자, 이런 말들도 많이는 들어봤을 거예요. 뭐, 처음 들어본다고요? 그러면 지금 다 알아야지, 뭐. 그죠? 자, 티그 용접은 뭐냐면, 자, 이렇게 용접을 할 때, 자, 용접봉, 그죠? 우리 용가제 또는 용접봉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통에, 여기에 뭐냐면, 들어오는데, 여기에 전극이 있는데, 이 전극이 뭐냐 하면은, 텅스턴으로 된 겁니다. 텅스텐을 갖다가 전극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접을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요로 뭐가 들어오는 거냐 하면은, 요로 알곤이 들어오는 겁니다. 알곤하고 이거랑 해서,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녹으면서 용접을 하는 거죠. 그럼 뭐냐 하면, 알곤이 들어오니까, 알곤은 무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감싸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감싸면서, 뭐를 한다? 용접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외부에서 뭐가 침입을 해요? 못해요? 침입을 못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만약에 침입하면 금세 식잖아. 안 식는다 이런 얘기야. 식질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변형이 간다 안 간다? 변형이 안 간다라는 거죠. 알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변형이 안 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접을 하는 게 뭐다? 티그 용접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텅스턴을 전극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미그 용접은 뭐냐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이것도, 자, 용접을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전극을 갖다 뭘로 쓰는 거냐면, 융가제. 이거 지금 용접봉, 융가제를 뭐야? 전극으로 쓰는 겁니다. 자, 요게 뭐냐? 용가제라 그러죠. 용가제를 갖다가 전극으로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자, 요거 차이,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로 뭐가 들어오는 거다?
알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접을 하면서 어떻게 알곤이 이렇게 쭉 되는 거죠. 그러면 일로 침입을 뭐든지 할 수가 없으니까 변형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용접이 매끈하게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 미그 용접이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겁니다. 전극봉, 텅스텐을 전극으로 사용하고 용가제를 전극으로 사용한 요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랑 티그하고 미급에 있을 때 어느 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좋습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말려 있겠죠. 뭐가 용가제가. 이거, 그죠? 우리 미그 용접 같은 건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대량으로 우리가 용접을 하는데 이런 데는 미그 용접이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불활성 가스에 대한 거를 공부하면서 우리 다음 쪽에 있어요. 다음 쪽에 보면은 6번에 보면은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미그 용접에서 요렇게 하는데 요거 똑같이 용가제를 쓰고 전극을 쓰는데 여기 들어오는 게 알곤 대신 뭐가 들어오는 거다?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넣는 겁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게 좋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자, 이 알곤이 어떻게 된다? 이산화탄소보다는 더 무겁습니다. 요게 조금 가벼운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산화탄소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중에 많은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게 이산화탄소가 무지하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용접의 속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용접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강도는 미그 용접이랑 비교했을 때 요거만 바꿔지는 거니까 어떠냐 하면 이거는 비슷합니다. 자, 이거는 비슷하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용접을 아크 용접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거 불활성 가스의 티그, 미그, 이산화탄소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다시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요, 이런 건 이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기 용접법의 일종이고 뭐 이랬는데, 자, 이런 것도 전자를 이용하는 거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전자빔 용접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자빔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6번 이산화탄소 용접 지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원자 수소 용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두 개의 텅스턴 전극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불활성 가스에서 텅스턴을 전극으로 해서 하는 용접을 뭐라 그랬습니까? 티그 용접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예요? 원자 수소 용접이라 그랬잖아요. 원자 수소 용접은 뭐라 그래서 텅스턴 전극 이게 몇 개? 2개 하는 거다. 요거 2개로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불활성 가스에서 텅스턴 2개는 원자 수소 용접이고 미그에 뭐냐 하면은 알곤 대신에 이산화탄소 쓰는 건 이산화탄소 이렇게 또 파생이 되는 거죠. 자, 알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플라즈마 또는 플라즈마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플라즈마 용접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 플라즈마 이 기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열을 하는 겁니다. 가열을 하면은 뭐냐 하면은 이온하고 뭐가 전자가 분리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분리가 되면서 여기에 이걸 갖다가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냉각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주 고온의 열이 난다라는 거죠. 뭐가 난다? 요 키워드는 요겁니다. 고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용접을 하는 걸 플라즈마 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나오는 고온은 얼마냐 이랬을 때 이거 얼마나 만도에서 어떤 3만도 정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 고온이 얼마냐 그랬죠? 만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만도에서 3만도. 자, 이거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자, 우리 가스 용접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아까도 그 불꽃 나왔었죠? 이제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3,500. 그럼 아크는 얼마냐 그랬을 때 아크는 한 5,000도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얼마나 커요? 플라즈마 용접은 고온, 만도. 자, 이 정도 알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더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용접 자, 이렇게 해서 쭉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